카운터의 계산기가 딸깍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모든 잔돈 더미는 젊은 직원에 의해 조심스럽게 놓였고 화면의 숫자는 점차 증가했습니다. 수백만에서 수천만까지 모든 사람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은행 안의 분위기는 이때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인을 비웃던 직원들은 이때 모두 조용히 서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계산기 화면에 집중되었습니다. 화면의 숫자는 계속 증가하여 시역 베트남동의 문턱을 돌파했습니다. 젊은 직원은 내려놓았고 한숨을 내쉬었고 평정을 되찾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는 노인을 향해 몸을 돌렸고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존경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자루에 있는 돈은 많습니다. 저는 세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계속 세어도 될까요? 노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우쭐함이나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 돈은 그의 일생의 고된 노력의 결과였지만 그는 이것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놀라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 소리가 다시 울렸고 모든 잔돈 더미가 통과되었고 화면에 나타난 최종 숫자는 전체를 숨죽이게 만들었습니다. 320억이 치바만 베트남동. 젊은 직원은 공손하게 지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돈은 금액이 크고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우리는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그의 이 말은 이전에 노인을 비웃었던 직원과 고객들에게는 뺨을 때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한 직원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산시억, 아억, 치바만. 이 노인장,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이전에 경멸을 표했던 지점장은 이때 꼼짝 않고 서 있었고 그의 시선은 어색하게 돈더미를 훑고 지나가 노인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는 목청을 가다듬었고 자신의 권위를 되찾으려고 애썼지만 당혹감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아, 네. 이 돈은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지점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책망도 없었고 오직 침착한 표정뿐이었고 마치 평생 이런 표정과 태도에 익숙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원래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던 한 중년 고객은 이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생각에 잠긴 듯 돈더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옆 사람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산시오, 량바이시치오.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우리가 그를 잘못 본 것 같아. 젊은 직원은 계속해서 노인을 위해 저축 계좌를 개설하는 수속을 밟았습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늙었지만 참을성 있고 침착한 남자를 존경했습니다. 이 잔돈 더미는 비록 가치가 적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오랜 세월의 고된 노력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모든 수속이 거의 완료되었을 때 젊은 직원은 노인을 향해 몸을 돌렸고 그의 어조는 존경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돈은 모두 세어졌고 완전히 기록되었습니다. 당신은 모두 저축 통장에 입금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일부를 남겨두고 싶습니까? 노인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제 저축에 입금하십시오. 저는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돈을 보관할 안전한 곳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의 단순하지만 의미심장한 말은 거래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보이던 경멸적인 눈빛과 불쾌함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어색하고 존경스러운 침묵이었습니다. 지점장은 옆에 서서 입술을 오므리고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여 젊은 직원에게 계속 처리하라고 지시했지만 내심으로는 처음에 보였던 자신의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람들, 직원이나 고객 모두 조용히 노인을 바라보았고 마치 방금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받은 듯 했습니다. 계산이 끝난 후 젊은 직원은 공손하게 거래 영수증을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은행 안의 공간은 여전히 유난히 조용했고 거의 아무도 감히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고객 한 명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노인에게 다가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빛은 온화했고 평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가볍게 웃었고 그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따뜻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형제님, 저는 그저 복권을 팔고 고초를 줍는 사람입니다. 더운 맑은 날에도 저는 돈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푼 한 푼 아껴서 제 노후를 위해 안전한 돈을 저축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저를 돌봐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노인의 진심 어린 말은 마치 무더운 방을 가로지르는 시원한 바람과 같았습니다. 은행에 있는 모든 사람, 직원부터 고객까지 모두 놀라움과 존경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옆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친구에게 이 노인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은 그녀를 극도로 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 그를 비웃었던 또 다른 은행 직원은 이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동료를 향해 몸을 돌렸고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렇게 많은 돈을 절약하고 극도로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젊은 직원은 처음부터 노인을 옹호한 유일한 사람이었고 손에 영수증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공손하게 그에게 돌려주기 전에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당신을 존경합니다. 단지 이 돈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의 인내심과 강한 의지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쩡져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형제님, 모든 사람의 삶에는 어려운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모든 사람이 서로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겉으로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금세방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전에 경멸적으로 수군거리던 일부 고객들도 이때 조용해졌고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한 걸음 더 다가와 가볍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노형, 당신은 저에게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행 지점장은 조용히 뒤에 서 있었고 분명히 부끄러움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감히 노인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고 그저 깊이 고개를 숙였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당신을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는 정말 당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낮게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은 웃었고 그의 눈빛은 온화했고 어떠한 책망도 없었습니다. 그는 지점장을 가리킨 후 가볍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그들이 누구든,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든, 무엇을 가지고 있든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바람처럼 방을 휩쓸고 지나갔고 어색함을 쓸어버렸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노인의 아들은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는 은행 직원들을 향해 몸을 돌렸고 그의 어조는 솔직했지만 온화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모나 고정관념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흐려지지 않도록 합시다. 은행 직원들과 지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아들의 팔을 잡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작은 모습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강한 기운을 뿜어냈고 마치 존엄과 자존에 대한 살아있는 교훈과 같았습니다. 방 안은 그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시끄럽고 경멸적이었지만 이제는 존경과 깊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수속이 끝난 후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학대받은 어깨를 살짝 펴고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유순한 얼굴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를 부축하여 거래 카운터를 나섰습니다. 은행에 있는 모든 사람, 고객부터 직원까지 모두 조용히 부자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경멸도 호기심도 아니었고 존경과 감탄으로 가득했습니다. 노인이 지나갈 때 자크는 후회했고 젊은 직원은 처음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유일한 사람이었고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조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훌륭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노인은 몸을 돌려 젊은이를 온화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앞으로 많은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노인과 아들이 은행 문을 나설 때 방 안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은행 직원들, 특히 지점장은 즉시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중에 지점장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은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못되게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오는 모든 고객은 누구든 최고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노인의 편에 선 유일한 젊은 직원은 지점장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잘했습니다. 우리는 업무에서 당신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 정신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은행 전 직원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귀중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날 이 이야기는 은행에 있던 한 고객으로부터 시작되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평생 모은 저축을 짊어진 노인이 경멸에 직면한 역동적인 사진과 짧은 동영상은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게시물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노인은 인내심과 자존의 모범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감사합니다. 그는 저에게 존중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동시에 노인은 여전히 단순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모든 저축을 예금했지만 여전히 고철을 수집하고 복권을 파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은행 이야기 때문에 당신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마세요. 어느 날 저녁, 노인이 마지막 복권을 팔고 막 돌아왔을 때 아들이 고급차를 몰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아버지를 차에 태웠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노인은 익숙한 거리를 뒤돌아보았고 가볍게 웃었고 만족스러운 작별 인사였습니다. 이야기는 고급 세단이 천천히 멀어지는 이미지로 끝났고 작지만 자랑스럽고 선량한 기질을 발산하는 노인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에게 존중, 인내, 인간적 가치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가치가 그의 외모나 그가 소유한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엄,
자존, 그리고 그가 평생 동안 묵묵히 헌신한 것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야기 속 노인은 은행가에게 교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인내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도록 격려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좋은 소식을 공유하고 친이야기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파시산세의 레밍준 씨는 허름한 옷과 낡은 플라스틱 샌들을 신고 손에는 무거운 옛 삼배 자루를 질질 끌며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쯔엉바나이라는 젊은 은행 직원은 눈에 띄는 경멸감을 드러내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고 이는 호화로운 은행 공간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쯔엉바는 노인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 은행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레밍준 씨는 위축되지 않고 느리지만 참을성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돈을 저축하러 왔습니다. 제 돈은 이 자루 안에 있습니다. 결의에 찬 눈빛에도 불구하고 찌엉바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웃는 듯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삼배 자루를 가리키며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이 자루에 돈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몇 푼 정도겠죠. 우리는 이런 것을 응대할 시간이 없습니다. 레밍준 씨는 침착함을 유지했고 무거운 삼배 자루를 끌고 먼 거리를 달려온 탓에 손은 살짝 떨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려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제 땀과 피로 얻은 돈이고 제 일생의 저축입니다. 나중을 위해 저축하고 싶습니다. 쯔엉바는 참지 못하고 비웃는 웃음을 터뜨렸고 그중 한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레밍준 씨가 또렷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은행은 잔돈이 가득한 이런 허름한 자루도 처리해야 하다니 정말 시간 낭비야. 은행의 호화로운 공간에서 레밍준 씨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래 카운터는 투명한 유리로 디자인되었고 전구에서 반사되는 빛은 화려한 외관을 연출했습니다. 단정한 조끼 유니폼을 입은 은행 직원들은 우아한 옷차림의 고객들과 거래하느라 바빴습니다. 은행의 자동문이 열리자 레밍준 씨의 자루바퀴가 타일 바닥을 끄는 소리가 들리자 모두가 획 돌아보았습니다. 그 삼배 자루는 무거워서 그의 허리를 구부리게 했고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호했습니다. 거래 카운터 앞에 서자 레밍준 씨는 멈춰 서서 조심스럽게 삼배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제대로 찾아온 것인지 확인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의 거친 외모, 작은 체구, 낡은 플라스틱 샌들 때문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경멸과 짜증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고객들은 호화로운 정장과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엿보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반짝이는 보석을 착용한 한 중년 여성은 옆에 앉은 남성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밍준 씨는 이러한 수군거림에 개의치 않았고 그의 시선은 도움을 기다리는 듯 눈앞의 출납원에게만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냉담한 태도와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루를 집으로 가져가야 해. 우리는 그것을 처리할 시간이 없어. 레밍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허리를 굽혀 무거운 삼배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약간 슬펐지만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쯔엉바는 카운터 뒤에 똑바로 서서 팔짱을 끼고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레밍준 씨의 자루를 쏘아보며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노인정, 우리는 여기서 잔돈을 받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집으로 가져가세요. 다음에는 여기 와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레밍준 씨는 가볍게 허리를 숙였고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삼배 자루의 가장자리를 잡았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고
어떠한 분노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 일생 동안 모은 돈입니다. 저는 보내고 싶습니다. 나중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이 받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쯔엉바는 콧방귀를 뀌며 옆에 있는 동료에게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들었어?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대. 아마도 우리는 하루 종일 잔돈을 세고 앉아 있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나 봐. 두 사람은 비웃었고 거래 카운터 주변의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근처의 고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단정한 조끼를 입은 한 노인은 레밍준 씨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왜 이 은행이 이런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방금 서류에 서명한 한 젊은 여성은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레밍준 씨를 힐끗 보더니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시간 낭비야. 우리는 바빠서 이 광경을 보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갑자기 거래실에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지점장 쭈둥낭입니다.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곧장 거래 카운터로 걸어갔고 레밍준 씨와 바닥에 놓인 무거운 삼배 자루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리자 공간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쯔엉바는 즉시 똑바로 서서 지점장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저 이 노인이 잔돈 자루를 저축하러 왔는데 우리는 이 일을 처리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쭈둥낭 지점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레밍준 씨를 바라보는 눈빛은 여전히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자루를 다시 한번 보더니 차분한 어조였지만 경멸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 돈은 우리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기 오는 것은 직원들과 다른 고객들의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노인은 지점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없었고 오직 슬픔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느리고 침착했습니다. 상사에게 보고해도 좋습니다. 저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점장은 눈살을 찌푸렸고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다는 태도가 분명했고 그는 옆에 있는 경비원을 쳐다보며 손짓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은행 운영에 영향을 미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키가 큰 경비원은 노인에게 다가갔고 그의 목소리는 몇 데시벨 낮아졌습니다. 삼촌, 별로 필요 없는 일이라면 떠나세요. 당신은 여기에 너무 오래 서 있어서 모두가 어색해합니다.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카운터와 대기 의자에 앉은 고객들은 대부분 그의 시선을 피했고 몇몇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돌렸고 그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노인을 변호하기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볍게 허리를 굽혀 떨리는 손으로 무거운 자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무게 때문에 살짝 굽었지만 발걸음은 여전히 느리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반박하지도 않았고 분노나 저항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은행 안의 분위기는 다시 활기를 띠었지만 방금 전 그 광경의 여우는 일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특히 옆에 서 있던 한 젊은 직원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노인이 떠날 때 그가 마른 등을 바라보자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옆 카운터에 앉아있던 한 젊은 직원은 이 모든 사건을 목격했고 그는 갓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전히 젊은 얼굴이었고 눈빛은 밝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여기 돈을 저축하러 왔습니다. 그는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카운터 전체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거절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의 한마디에 주변 분위기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노인을 비웃던 직원들은 즉시 그에게로 몸을 돌렸고 눈썹을 치켜 올렸고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순진하군요. 그의 모습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합니까?
제가 말해주지요. 무슨 일입니까? 그 자루에는 아마 잔돈이 가득할 것이고 세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 가치보다 더 길 것입니다. 주변 동료들은 이 비웃음을 듣고 킥킥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직원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그는 일어서서 곧장 노인 앞으로 걸어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삼촌, 이 가방을 제가 붙여도 될까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마른 손은 가볍게 삼배 자루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다른 몇몇 직원들은 불편한 눈빛으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이것은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낡은 천이 뜯겨지자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안에는 수십 개의 잔돈 더미가 있었고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고 매우 조심스럽게 묶여 있었습니다. 거래 카운터 전체가 즉시 조용해졌고 웃음은 즉시 사라졌고 직원들의 놀랍고 약간 당황한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동료는 가볍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잔돈입니까? 젊은 직원은 조심스럽게 돈더미를 하나하나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후 노인에게 몸을 돌려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돈을 얼마나 오랫동안 모으셨습니까? 노인은 부드럽게 대답했고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일생 동안 이것은 모두 채소표를 팔고 고철을 수집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입니다. 이 몇 년 동안 저는 한 푼 한 푼 아꼈습니다. 직원과 고객을 포함하여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 대답을 듣고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를 비웃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장, 젊은 직원은 조용히 돈더미를 바라보았고 비록 잔돈이었지만 그 금액은 컸고 한눈에 봐도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돈 더미를 집어들었고 그의 손은 살짝 떨렸고 그런 다음 몇 걸음 떨어져 서 있는 지점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의 얼굴에는 의혹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이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처리해야 합니다. 즉시 지점장은 이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카운터 위에 돈 더미를 훑고 지나가 노인의 침착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은행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가라앉은 듯했고 사람들의 놀라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